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이제 오늘로 벌써 15회인가요? 가만있어. 네, 15번째. 네, 15번째 방송이네요. 이거를 하고, 화면을 좀 키우고.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술 트렌드라고 해서 뭐 어디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뭐 10대 기술 뭐 트렌드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기사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어떤 기술 트렌드로 이제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 시끌벅적했었던 개념들 중에서 우리가 아직 얘기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전 14번의 방송 동안에 뭐 빅데이터 얘기도 우리 잠깐 했었고요. 블록체인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애들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우리 뭐 기술 트렌드로 빠지지 않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일단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으니 얘네 말고 이제 또 막 기사나 뉴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왔었던 애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제 이 인터넷 업계에 안 계시는 분들은 요 말들조차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웹 2.0이네 뭐 웹 3.0이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IoT라는 건 뭐 여기 뭐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건데 이런 IoT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O2O, O2O는 조금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 업계 쪽, 이 커머스 쪽 업계에서는 되게 핫 이슈였어요. 이커머스 쪽. 그리고 이제 뭐 AR, VR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핀테크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모바일 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막판에 그 네이티브 앱이나 뭐 웹 앱, 뭐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 이거 이제 개념이 뭐냐를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방송 끝나고 찝찝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바로 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계속 제 블로그 링크는 뭐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방송국에도 달아놨고요. 그 댓글들에도 계속 달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 이제 이 방송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 보시면 네, 이 지금 이제 그때 내용을 다시 이제 제가 수정을 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요 네이티브 앱, 웹 앱, 하이브리드 앱 뭐냐? 요거가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네이티브 앱이나 뭐 하이브리드 앱 쪽은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된 게 없었는데 이 웹 앱 쪽 설명하면서 제가 이게 어쨌거나 이제 이 웹뷰라는 거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웹 서비스는 존재하고 그걸 가지고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제 앱을 만든 거, 앱을 만든 거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이 이제 채팅을 하셨어요. 채팅으로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데 그 리액트 네이티브하고 뭐 아이오닉 혹시 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지 하고 그냥 적당히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뭔가 이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바와 이게 정의되어 있는 바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걸 아마 이게 지적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다시 바로 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모바일 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웹이라고 하면 그 이제 웹 브라우저를 써서 이제 HTML 문서를 브라우저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환경 그리고 요 웹이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웹 2.0, 3.0 설명하면서도 이제 한번 다시 설명할 건데 그런 애예요. 서버에다가 뭔가 주소를 이제 URL 주소를 요청을 해서 HTML 문서 받아와 갖고 브라우저가 걔를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런 식으로 뭐 이게 이제 어떤 예쁘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환경 그게 이제 웹인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 웹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모바일 웹은 스마트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의 그 크기에 맞는 그 이제 브라우저
웹페이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 웹페이지들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PC에서 이렇게 보여주던 화면하고는 뭔가 디자인부터가 다른 거죠.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터치 기반이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고려를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웹은 웹페이지를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맞춰서 디자인해갖고 개발한 웹 서비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PC에서 따따따.naver.com 해갖고 들어갔을 때와 스마트폰에서 이제 따따따.naver.com 또는 이게 이제 리다이렉션이 되겠죠. m.naver.com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들어가면 PC로 볼 때랑 스마트폰에서 볼 때랑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게 이제 화면 자체가 다르니까 사용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웹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는 거, 볼 수 있게 돼 있는 그 서비스, 그게 이제 모바일 웹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웹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제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웹앱이다, 하이브리드 앱이다, 네이티브 앱이다, 이렇게 뒤에 앱자 붙은 애는 기본적으로 앱 마켓에 올리는 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올려놓고 사용자들이 이제 그걸 쓰려면 다운로드 받아갖고 핸드폰에 설치해갖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런처에 아이콘 박히고 그걸 누르면 이제 뭐 화면이 뜨는 식. 기본적으로 뒤에 앱자 붙은 애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웹앱은 뭔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현업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웹 서비스가 이미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네이버도 그렇고 무슨 어디 쇼핑몰들도 그렇고 이제 웹 서비스가 이미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 뭐 주소 치고 들어가서 하는 거. 네이버를 예를 들게요. 그럼 네이버가 이제 예를 들어 이미 네이버라는 웹 서비스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앱이 예를 들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앱이 안 나오는 거죠. 앱을 안 올려놨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갖고 설치하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시간은 별로 없는 거야. 빨리 올리고 싶어. 그래서 뭔가 웹뷰라는 어떤 그 모듈을 써서 이게 이제 그 뷰 모듈인데 이제 위젯이라고 보통 말하죠. 뷰 위젯인데 그런 걸 간단한 형태로 해갖고 진짜 말 그대로 저희 표현으로는 껍데기만 씌우는, 그러니까 웹 서비스에다가 껍데기만 씌워서 앱을 올리는 거.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웹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나 아이오닉이나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뭔가 저한테 문의 주셨던 어떤 분께서 문의 주셨던 걸 보고 뭔가 이제 다시 이제 저도 이제 그 개념들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다시 좀 공부 겸해서 다시 쭉 확인해 보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웹앱과 하이브리드 앱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이제 달랐던 거죠, 개념이.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웹앱은 보니까 모바일 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웹앱까지는 앱 마켓에 올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웹인데 이거가 이제 그 기조를 앱과 유사하게 동작하도록 만든, 그러니까 좀 앱처럼 보이게 만든 거를 이제 그런 모바일 웹을 웹앱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좀 이 정의에 좀 사실 공감이 막 되지는 않는데 어차피 개념이라는 거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할 때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대화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공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의대로 말씀드리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웹앱까지는 아직 그 앱스토어나 이런 구글 플레이 같은 앱 마켓에 안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 웹앱이 갖는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웹인 거죠.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 같은 그 클라이언트에서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 이 얘기는 HTML 문서는 이게 안드로이드 폰이냐 아이폰이냐에 상관이 없는 거죠. 안드로이드 폰에 깔려있는 웹 브라우저하고 아이폰에 깔려있는 웹 브라우저하고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쓰는 그 웹을 해석하는 도구, 웹킷이라고 부르는 그 모듈은 어차피 비슷한 놈을 써요. 그게 같은지 비슷한 건지 뭐 하여튼 비슷한 놈을 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드로이드에 따라서는 뭐 HTML을 어떻게 달라주고 아이폰일 때는 HTML을 어떻게 달라주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HTML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멀티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지금 자주 얘기하는 그거인 거죠.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상관없이 HTML 해석하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안드로이드냐 아이폰이냐 이런 어떤 플랫폼을 뭔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따로 그거에 따라서 따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웹앱이 갖는 단점은 이제 카메라나 주소록 같은 그 스마트폰의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기가 어렵죠. 못 쓰죠.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앱에 비해서 당연히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 이제 웹뷰라는 게 웹을 기반으로 해서 웹에서 뭔가를 건드리고 하는 식이다 보니까 그게 웹앱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앱은 뭐 사실 지난주에도 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앱을 뭐 구성하는 화면이나 이런 기능들을 직접 구현한 거. 직접 구현한 게 이제 네이티브 앱인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도 이제 장점이 아까 웹앱에서 봤던 그 단점이 그대로 딱 바뀌는 건데 성능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폰 자체의 기능들을 쓸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단점은 안드로이드 앱 따로 만들어야 되죠. 아이폰 앱 따로 만들어야 되죠. 뭐 이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공수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앱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웹앱하고 하이브리드 앱의 그 이제 짬뽕이다. 중간에 이렇게 이제 뭔가 적당히 네이티브에서 구현된 직접 구현한 화면과 그다음에 그 웹뷰를 이용해서 구현한 화면이 적절히 섞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이브리드 앱인 거고요. 제가 웹앱이라고 설명했었던 그게 이제 웹으로만 화면을 보여주는데 웹뷰라는 껍데기를 씌워갖고 한 거. 어쨌거나 그것도 웹뷰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앱으로서 그 이제 앱 마켓에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앱 마켓에 어쨌거나 올렸으면 올리는 앱면 걔는 하이브리드 앱인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류의 이제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 때 쓰는 어떤 그 플랫폼, 개발 플랫폼들이 이제 있는데 뭐 아이오닉 같은 게 이제 그런 애였던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 그런 식의 이제 하이브리드 앱 만드는 이게 이제 개발 툴 혹은 개발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꽤 있어요. 뭐 여러 종류가 꽤 있는데 그런 애들은 어쨌든 한번 코딩을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하고 iOS 앱하고 이렇게 딱 이제 그 빌드돼서 나오게. 그래서 관리는 한 곳에서만 하게 하는 게 이제 모토인 거죠. 어쨌거나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그 HTML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네이티브의 어떤 기능들도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식이다 보니 잘 섞였다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앱인 거예요. 자, 네, 지난주에 저의 과오를 지금 이제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게 딱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검색해 보면서 아차, 잘못 말했다 싶었을 때 참 그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러려고 좀 방송을 시작했나 싶기도 했고, 되게 좀 뭔가 이게 되게 창피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뭔가 제가 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방송하기 전에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틀린 정보를 내보내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2.0, 3.0 이런 거랑 사물 인터넷, 뭐 O2O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웹 2.0, 3.0 어쩌고 웹 뒤에 X.0 하고 뭐가 숫자가 붙은 거 이게 도대체 뭐냐를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웹 몇 점 0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대강의 그 웹이라는 거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웹이라는 글자 그냥 자체는 약간 그 뭐 거미줄 뭐 이런 의미죠. 영어로는 그냥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원래 보면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도 W로 시작하고 와이드도 시작하고 웹도 W로 시작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www 우리 주소창 앞에 붙어 있는 그런 거 있죠. 떴다점 하고 들어가는 거. 이 www라고 쓰거나 혹은 W3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거 월드와이드 웹. 이걸 우리가 그냥 줄여서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줄여서 우리가 이제 웹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단 인터넷 우리 인터넷 이전 방송에서 자주 설명했었죠. 이게 네트워크들이 막 이렇게 혼합돼 갖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정말 이게 광대하게 진짜 이 컴퓨터 저 컴퓨터가 막 다들 막 연결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터넷이 있고요.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그 세상에서 HTML 문서들이 막 떠다니는 거.
이 HTML 문서 안에는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어서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링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른 문서로 넘어가고 하는 그거. 요것들의 개념들이 혼합된 거. 혼합돼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됐냐면 이 문서들, HTML 문서들이죠. 이 문서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문서들 속에서 우리가 웹서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 환경. 그러니까 따따따.naver.com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뭐 뉴스 기사 목록이 떴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두 번째 뉴스가 무슨 뭐 스포츠 뉴스가 되게 막 류현진이 되게 뭐 잘 던졌대. 뭐 이러면 거기를 누르면 그 뉴스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해갖고 또 쭉 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링크를 통해서 이제 문서들이 이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인터넷이라는 거 이전에는 뭔가 문서들이 모음이다 그러면 책이죠.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건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아니면 목차를 찾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말 뭐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이 서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연결되어 있는 걸 통해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서핑하듯이, 그래서 웹서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링크 타고 가면서 이 다음 문서 보고 다음 문서 보고 다음 문서 보고 연결된 문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웹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웹의 목적 자체가 그건 거죠. 문서들이 많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문서 저 문서 떠다니세요 뭐 하는 거. 그게 이제 초창기 웹의 목적이기도 했고 그게 웹인 거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제 웹 1.0의 시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문서라는 게 이렇게 이제 뭐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나 뭐 어떤 전문가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았죠. 소수의 어떤 컨텐츠 생산자가 그 문서 만드는 사람이 막 올려놓으면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면서 막 문서 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수의 컨텐츠 생산자와 다수의 컨텐츠 소비자의 어떤 구도를 갖고 있었던 세상인 거고, 이때 어떤 이 인터넷 회사들은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를 보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를 자기네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해내고 뭐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뭐 막 하는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웹 2.0이라는 말이 나와요. 웹 2.0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시사님 잘 이해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채팅 잘 봐야죠. 그래서 이제 네, 지난 방송 때도 그렇고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집에는 따로 별도의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노트북 한 대만 놓고 한 화면에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숨어 있는 화면들 찾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채팅을 못 봐가지고 좀 채팅을 못 했었는데, 오늘은 채팅 열심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 2.0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웹 뒤에 버전을 붙여서 이제 구분하는 이유. 이거는 뭐냐면, 사실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쨌거나 다 웹이거든요. 옛날의 웹이나 뭔가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지금의 웹이나 뭔가 이렇게 그냥 어차피 다 웹인데, 이게 이제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뭔가 뭔가 할 수 있는 거가 달라졌고,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그 세상. 이게 이제 이걸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웹 기술의 발전 방향하고 패러다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게 사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웹이라는 게 2.0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1.0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기존의 웹을 이제 구분을 해야겠으니까 이제 1.0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버전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뭔가 개념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무슨 뭐 사전에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구분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뭐 웹 2.0이라는 숫자가 왜 웹 2.1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왜 그 2.0이라는 숫자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1.0, 2.0은 이제 지금은 뭔가 옛날의 웹하고는 달라.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르냐? 아까 웹 1.0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문서들이 연결돼 갖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링크 타고 해서 소비하는 것만 이제 소비하는 게 주였어요.
중심이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넷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만 뭔가 계속 생각하면서 뭐 이게 인터넷 서비스도 만들어지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웹 2.0이란 말이 나왔던 이유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해내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한 2000년대 그 초반에 2000년 뭐 2000에서 2010년 사이 그때쯤인데 UCC, 뭐 UGC 이런 말들 엄청 퍼졌어요. 뉴스에서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UCC가 뭐 대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되게 진짜 막 유행처럼 퍼졌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UCC는 지금 뭐 다시 설명드리면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그리고 뭐 UGC는 유저 뭐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뭐 이래갖고 뭐 이게 뭐 어떻게 구분되네 뭐 하면서 유저 크리에이티드는 뭐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한 거고 뭐 제너레이티드는 뭔가 이게 있던 거를 뭐 편집해갖고 이렇게 한 것까지 포함하고 뭐 어쩌고 뭐 하면서 뭐 UGC가 뭐 원래 맞는 말이네 어쩌네 하면서 뭐 그런 게 막 뭐 기사로도 많았고 뭐 블로그 이게 이제 어떤 하여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막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UCC, UGC라는 말 이제 뭐 나오지도 않아요. 뭐 구글에서 UCC라는 말 검색하면 제대로 된 거 이렇게 아예 검색 결과에 나오지도 않아요. 쓰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게 돼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해내는 시대가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블로그. 우리 개인들이 블로그 하죠. 저도 지금 블로그 막 쓰고 있죠. 그리고 지식백과. 이게 무슨 뭐 이게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막 자기들이 질문하고 자기들이 대답하고 막 해갖고 그것들이 이제 컨텐츠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저 뭐 이게 동영상 컨텐츠들이 막 올라오죠. 뭐 유튜브는 진짜 뭐 요즘 뭐 대박이죠. 구글이 유튜브 안 샀으면 어떨 뻔했나 뭐 싶을 정도 유튜브 지금 뭐 완전 대박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 웹 1.0 때는 소수의 컨텐츠 생산자와 다수의 컨텐츠 소비자였는데 그 구도가 지금은 이제 다수의 컨텐츠 생산자와 다수의 컨텐츠 소비자 이런 구도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던 것도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 패러다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 아무튼 그게 이제 생각 자체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중요시 되는 거와 할 수 있는 거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 토대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이 토대에서 웹 2.0 시대에는 이 토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 전처럼 뭐 뉴스 사이트 만들고 뭐 이런 것만 신경 쓰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블로그나 지식백과나 유튜브나 뭐 아니면 하여튼 사용자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고민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는 또 이제 인터넷 그 웹의 기술도 이제 막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AJAX나 RSS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또 이거 또 설명하려 그러면 자세히 설명하려 그러면 한참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AJAX라는 거는 이제 어싱크로너스 뭐 자바스크립트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뭐죠? 약어가 지금 뭐의 약어였는지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잠시만요. 그쵸, 그쵸.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 요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게 어싱크로너스가 비동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개발할 때 이 비동기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로 동기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순서대로 가는 거. 여기서 이거로 가고, 이거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페이지에서 뭘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화면이 하얘졌다가 새거가 와가지고 딱 바뀌고 또 누르면 뭐 하얘졌다가 또 새거가 와서 바뀌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끝내고 다음 거 끝내고 다음 거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이제 동기적이라고 한다면 네 시사님 웹 2.0이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비동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순서대로가 아니고 병렬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 뭔가 이미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되는 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얘 따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거 끝나면 그 딱 치고 들어와서 뭔가 바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페이지로 치면, 이제 페이지가 떠 있어요. 근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때,
페이지가 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페이지가 실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면 동기적인 걸로 생각하면 얘 끝내고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화면 떠 있는 건 그대로 떠 있고 눌렀을 때 뒷단에서 막 이렇게 이제 지 할 거 하고 막 뭐 정보 갖고 올 거 갖고 왔으면 현재 화면에다가 이렇게 탁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AJAX라는 기술 덕분에. 그리고 이제 RSS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블로그가 이제 발전하면서 블로그라는 게 이제 누가 이렇게 막 글을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블로거가 글을 뭐 하루에 하나씩 쓰는데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 글은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드라는 거를 이제 RSS 피드라는 거를 썼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때 뭔가 그 RSS 피드를 이렇게 뭐 걸어 놓으면 그 블로그를 계속 수시로 체크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바뀐 거 정보를 갖고 와갖고 예를 들면 제 블로그에 이렇게 뭐 들어갔을 때 누구누구님 블로그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뭐 이게 떠가지고 누르고 들어가면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를 이렇게 블로그 피드를 받거나 할 때 쓰던 어떤 기술인데 이제 RSS 피드라는 게 이제 그때 있었죠. 아무튼 그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 그때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인터넷 회사들은 이제 웹 1.0 때는 아무튼 뭔가 내가 만든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게 어떻게 많이 보게 만들까였다면 이제 이 웹 2.0 시대의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뭔가 활동하게 만들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뭔가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게 만들까?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야 그 만든 컨텐츠를 또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글을 보러 왔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빠져들면 자기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이제 뭐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어떤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인터넷 회사들은 그런 걸 고민했던 거죠. 그게 이제 웹 2.0. 그러면 이제 웹 3.0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웹 몇 점 0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저는 사실 웹 3.0, 웹 4.0 이런 말 나온지 몰랐어요. 제가 그냥 예전에 이제 관심 갖고 알고 있던 건 이제 웹 2.0까지 해갖고 이제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웹 3.0이나 4.0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것도 다 그냥 웹 2.0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아예 이제 이거를 웹 2.0을 딱 거기까지로 그 제한을 하고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해내는 거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3.0은 이제 그 이후 발전된 것들은 이제 3.0, 4.0으로 이렇게 쪼갰더라고요. 보면 웹 3.0은 이제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뭔가 이렇게 막 활동하게 만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면 그 사용자를 온전히 내 사용자로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완전히 우리 사용자로 완전히 딱 그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계속 쓰고 싶게 만들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생각은 그 사용자들한테 진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개인화라는 어떤 추세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가 이게 추천하는 것들인 거죠. 뭐 뉴스를 추천한다든가, 뭐 커머스에서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화. 그래서 이때의 인터넷 회사들은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을 해갖고 진짜 빠져들게 만들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서비스에 완전히 락인되게 만들까? 락인이죠, 락이 아니라 완전히 딱 갇히게 만들까? 그래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런 어떤 이제 개념인 거죠. 웹 3.0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거의 웹 3.0의 시대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웹 4.0이란 말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웹 4.0인 게 아니고 이제 미래의 개념인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웹이 막 하면서 나온 거. 그게 웹 4.0인데 요게 보니까 이제 제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웹 3.0의 베이스에다가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사물 인터넷이 이제 막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이 사용자하고 사람하고 스마트폰이든 뭐든 이런 어떤 기계들하고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진짜 매우 밀접하게 연결해 놓은 거. 심지어는 뭐 그런 말들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게 이제 몸 안에 어떤 칩을 내장해서 뭐 어떻게 완전히 뭐 이제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데이터로서 계속 올려서 뭔가 이렇게 이제 저에게 어떤 가장 제가 뭔가 어떤 행동들을 추천을 해주고 뭐 이런 거 그게 아주 밀접해지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웹 4.0의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고들 하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제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 이제 알아두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웹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네, 뭔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해도 네, 이제 꿀리지 않고 이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할 때도 그 개념을 알고 이제 웹이라는 거는 뭐 좀 이따가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젠 정말 어느 회사를 가도 이제 이 웹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무시할 수가 없죠. 분명히 어떻게든 그 자기네들 비즈니스에 녹이려고 해요. 그게 이제 그거의 비중을 얼마나 두냐 그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그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분명 일하실 때도 써먹을 날이 올 거다. 네, 제가 뭐 보장을 합니다. 보장은 못하죠. 아마 그럴 거다. 확신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카프리 1213님. 그냥 그 안에 살아가고만 있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네요. 알수록 보이는 세상이네요. 네. 그렇죠. 아, 맞는 말이에요. 알수록 보이는 세상.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해도 이제 알기를 강요하는 세상이 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점. 자, 그러면 이제 웹 X.0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IoT. 이 IoT 요즘 또 무슨 TV 뭐 이렇게 통신 회사나 이런데 그 광고나 이런데 보면 뭐 엄청 나오죠. IoT. 예. 이제 IoT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의 이제 약자고요. 이제 사물의 인터넷.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하죠. 아마 이거 IoT가 사물 인터넷이다라는 거를 이제 뭐 모르셨던 분들도 분명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이제 IoT라고만 하면 이게 뭐지라고 검색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이제 알기 힘들 거고요. 약자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하면 대충 감은 오죠. 사물, 인터넷. 아, 사물들의 인터넷이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IoT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온갖 사물에다가 일단 센서를 달아. 왜냐면 센서를 단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겠죠, 사물이. 데이터를 얻어내는 이유는 그 데이터를 인터넷 연결을 해가지고 어딘가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물에다가 인터넷이 이제 되게 만들어요. 근데 사물에 인터넷 되게 하는 이유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물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물들이 데이터를 갖기 가장 좋은 거는 센서들이죠. 뭐 중력 센서이기도 하고 위치,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이기도 하고 가속도를 뭐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센서이기도 하고 있고 뭐 빛을 하거나 아니면 소리 뭐 이런 거, 물 뭐 이런 거, 비가 왔냐 안 왔냐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어떤 온갖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들이 있죠. 네, 아무튼 사물에다가 그런 센서를 달아놓으면 당연히 그 사물에는 이제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딘가로 보내. 요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제가 썼지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뭐다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찾아보고 하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아니 무슨 물건에다가 이제 기술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떤 물건에다가 이렇게 이제 센서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인터넷 대계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 보내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기술이 어떤 모습을 가능하게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무슨 뭐 인류 최고의 무슨 뭐 발명 뭐 이런 거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그 바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바퀴 굴러가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바퀴가 뭐냐라고 하면 동그랗게 생겨갖고 굴러가는 거. 그러면 그 정의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지. 그게 너무 당연한데요. 그 바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도대체 뭐냐를 생각해보면 뭐 어마무시한 엄청난 거죠. 막 엄청난 거예요. 그 바퀴라는 걸 그 도구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물건들을 항상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IoT나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게 그런 어떤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대충 이제 돌아가는 패턴이.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받은 애가 그걸 분석을 하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뭔가를 알아서 해주는 거. 이게 지금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그 서비스들,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강의 예를 들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자율주행 차량. 이게 이제 알아서 운전하는 차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사실 약간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 차량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기술,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다시 코어가 되는 기술, 핵심이 되는 기술은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에다가 카메라를 달죠. 그 카메라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받아요. 이제 앞에 있는 거. 그럼 그 영상을 보통 사람은 그냥 당연히 이제 뭐 장애물이 있네 없네 뭐 사람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니면 차선이 어떻네 뭐 이런 걸 사람은 그냥 당연히 인지하죠. 근데 이 전까지 그 기계는 그거를 인지할 수가 없었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처럼 뭔가 이제 그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갖고 뭔가 이제 알아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거기까지는 그냥 인공지능의 개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인데, 지금 이 사물인터넷 쪽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물인터넷 쪽은 어디냐면, 그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됐다 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정보나 우리가 지금 당연히도 이제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찍고 가야 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교통 정보며 뭐 지형 정보며 길 정보며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얘도 그건 거예요. 이제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실용화가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만들어지려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알아서 적절한 길을 찾고 상대 차량하고 데이터를 막 주고 받으면서 막 너 지금 내가 양보하네 마네 뭐 하면서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술들은 사물 인터넷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물이 센서를 달고 인터넷이 연결돼 갖고 뭐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뭐 하는 거 여기도 딱 적용돼요. 차량이라는 사물에 이제 센서는 이게 이제 비디오 촬영하는 거, 그 카메라가 달리고 그 센서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시각 정보를 얻어내는 센서라고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있죠.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영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넘겨가지고 뭔가 이제 나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이제 서버에서 이제 무슨 뭐 예를 들면 그 교통 정보 같은 걸 받아서 내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운전하고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웨어러블 기기들 이게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라고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시계 같은 거 이제 시계 같은 건데 우리 뭐 이렇게 심박수 측정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거 가능한 시계도 있죠. 이제 아이워치가 그랬었죠. 그리고 아니면 시계 아니더라도 아예 그냥 뭐 밴드, 뭐 미밴드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 손목에다 차고 뭐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하면 운동량 측정해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신발에 뭐 이렇게 끼는 거 그래갖고 이제 내가 얼마나 뛰었네 뭐 이런 거 다 측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각종 웨어러블 기기들도 기계에 센서 달아서 그 운동량 같은 걸 측정을 해가지고 어딘가에 보내줘서 그게 이제 내 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나한테 보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떤 유도를 하죠. 행동을 유도. 운동을 많이 하셨네요. 적게 하셨네요. 뭐 이런 행동을 유도하게 만들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사물 인터넷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마트 홈이라고 표현하는 거. 요즘 이제 슬슬 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요즘 이제 구글 스마트 홈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왔고요. 출시돼갖고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지만 뭐 이런 말들이지만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시중에 이게 이제 대중화되는 거는 아직 좀이었는데 이제 슬슬 대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홈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집안에 설치된 온갖 기기에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현재 상황 데이터 같은 거를 전송을 해서 이제 집주인인 저에게 막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뭐 시키면 뭐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뭐 야 지금 불 켜놓고 나 이제 들어가니까 뭐 불 켜놓고 뭐 방 따뜻하게 데펴놔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걸 딱 알아먹고 예를 들어 이제 제 위치 정보나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그럼 근처에 왔을 때 불 켜고 뭐 보일러 켜고 뭐 하는 거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홈이 되면.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되게 이제 이것도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트렌드, 기술 트렌드라 그래갖고 뭐 뉴스나 이런 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좀 타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래갖고 이제 사물 인터넷, IoT 이것도 한창 막 뉴스나 기사에 막 엄청 막 나오다가 이제 보면 요즘은 잠잠해요. 요즘은 그냥 인공지능이 대세죠. 그냥 인공지능으로 싹 다 그냥 정리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좀 같이 껴있는 형국인데 이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돼서 이제 뭔가 기사나 그런 데 안 나온다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 유행이 지났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혹시나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유행을 탈 뿐인 거죠. 이게 지금 사물 인터넷 좀 이따가 O2O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어떤 개념들은 그냥 유행 타냐 안 타냐와 상관없이 지금 엄청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유행이 지났다 그래서 뭐 이제는 몰라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실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피부에 와닿고 있죠. 대신에 유행은 하지는 않은 거죠. 그 단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프리1213님. 예전엔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교환하는데 사물까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교환하면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엄청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 빅데이터가 뭐 별게 아니죠. 빅데이터도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생각해보면 잘못 생각하면 데이터가 크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많다고 라고 이제 가면 되거든요. 데이터 양이 많다고. 많아서 이제 빅데이터인데 그것도 사실 단순히 그냥 뭐 데이터 양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이제 그냥 기존의 그냥 데이터하고 이제 구분을 하려고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다들 퇴근한 줄 알았는데 지금 직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창피하게. 네. 이거 네. 빨리 퇴근해요. 네. 네.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왜 생겼냐? 그 전까지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요. 그럼 회원가입을 하면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 뭐고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했죠. 그럼 그 사람이 뭘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샀다 이런 정보가 나와요. 뭐 그런 어떤 진짜 필수적인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DB라는 거에 그냥 저장되고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생각이 그 정도에서 이제 머무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냥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온갖 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이제 역할을 꽤 했고 스마트폰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예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센서 달고 그 목적 있는 거 뭐 아까 전에 미밴드 운동량 측정하는 것도 있고 신발에 달아갖고 거리 측정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온갖 데이터들을 다 이제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사용자가 가입을 했다 해갖고 가입 정보 받고 이런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 정보들이 다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가고 있네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쌓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한계가 느껴진 거예요. 그 전까지의 데이터들은 이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으로 뭐 충분히 커버가 됐었는데 이 온갖 데이터들 다 쌓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다른 기술들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 이런 식의 이제 단순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은 다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어라고 해서 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의 데이터 개념과 그 이후의 데이터 개념이 조금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려고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카프리1213님, 많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만들어내서 그 사용자한테 뭔가를 제시하고 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접근하려고 하고, 그럼 사용자가 그 데이터에 인상 깊어갖고 감동을 받으면 그 서비스에 이제 딱 올인하게 되는 거죠. 딴 데 안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웹 3.0 설명하면서도 그렇죠. 개인화 이런 거.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엮여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홈 얘기 했고요. 네. 네, 지금, 네. IoT가 지금 다 했죠, 제가? 지금, 네,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O2O. O2O란 말은 좀 이제 좀, 이쪽 업계나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분들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나 이런 어떤 그 커머스, 이커머스든 커머스든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런 상거래와 관련된 쪽 있죠.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당연히 지금도 핫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핫한데 이제 그 개념 자체의 유행은 조금 지나갔고 기사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와요. 네, C3님. 웹 3.0이 빅데이터랑 연관이 조금 있겠네요. 네. 연관이, 이게 지금 말하는 이런 어떤 이게 기술 트렌드라고 말하는 것들은 엮을라 치면 다 엮여요. 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뭐 웹 3.0 때문에 빅데이터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주 느슨하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2O. 그래서 이제 O2O가 뭐의 약자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그 어들은 이제 영어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to라는 거 약자로 쓸 때 OTO라고 안 하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아까 전에 왔던 직원이 뭘 켜놓고 갔어요. 잠시만요. 야, 뭐 별일이 다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방금 소리 혹시 들리셨나요? 갑자기 뭐 시끄럽게 뭐가 켜져가지고. 네,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이게 이제 뭔가 이 to를 약자로 쓸 때 이 숫자 2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하면은 O2O, O2O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거는 뭐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온라인하고 어떻게 보면 이 뜻 그대로예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 경계가 이제 모호해진 거예요. 뭔가 허물어지면서 그 둘을 연결해 갖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방식. 사실 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정의들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다양하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는 아마 없을 건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검색 결과로 나오는 그 개념들 그 설명이 개념 정의가 약간 좀 예, 그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뭐 그 둘을 합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 둘을 연결을 해갖고 이 지금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구글, 네이버 이런 것처럼 검색 포털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뉴스 서비스들이 있죠. 아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검색 포털이 뉴스 서비스이기도 한데 그런 거랑 온라인 게임 이런 게 있고요. SNS 서비스,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SNS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돈을 벌 때도 뭔가 오프라인 쪽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 그 검색 포털이나 이런 애들이 광고 올려가지고 이제 그 광고 회사하고 뭐 해서 이제 돈을 벌죠. 그리고 게임 같은 거는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죠. SNS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이제 아이템을 팔거나 무슨 뭐 아바타 같은 거를 팔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죠.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돈을 벌었어요. 온라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돈을 벌었어요. 오프라인 서비스는 뭐가 있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이게 자주 하는 뭐 식당이라든가 뭐 미용실이라든가 아니면 택시 같은 운송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온라인이 아닌 이 실제 세상, 밖의 세상이죠. 이런 서비스는 식당, 미용실, 택시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오프라인 서비스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뭐 돈을 내고 뭔가를 얻고 이거죠. 식당에서 돈을 내고 밥을 얻어 먹고 미용실에서 돈을 내고 머리 깎는 서비스를 받고 택시에서 돈을 내고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 하는 게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였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던 게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게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뭔가 이제 상품을 보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죠.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그 물건이 와요. 이게 그나마 좀 두 개 섞여 있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섞여 있는 게 이런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인 건데,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온라인에서만 뭔가를 하려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오프라인 쪽으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지?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뭘 하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이제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가 인터넷 기술이 그렇게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온라인 쪽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를 되게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배달의 민족이 지금 사실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뭐 주문해 이렇게 배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가게에 전화를 해서 갖다 주세요 해갖고 갖고 왔었죠. 여기에는 온라인이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전화를 온라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우리가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한정을 짓는다면 개념을. 그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 생기면서 배달의 민족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서비스, 이 배달 서비스가 온라인 쪽으로 딱 이제 그 기능을 확장한 거죠. 비즈니스를 확장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온라인 안에서 단순히 그냥 뭐 주문만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상품을 DP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음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DP해서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뭐 후기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런 온라인 서비스도 했죠. 그래갖고 결국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딱 그 주문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확장됐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O2O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예전에 택시 잡으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전화해서 택시를 잡았죠.